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텝스 LC의 진입니다. 오늘 8월 적중 예상 특강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최근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파트 3, 4, 5에서 우리 코렉트 문제보다는 육하원칙이 많이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내가 육하원칙 문제 조금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홀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꼭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리뷰를 깔끔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우리 적중 예상 특강 들어가 볼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뭐죠? 그렇죠. 여러분들 먼저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가셔서요. 탭스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먼저 문제를 푸신 다음에 이 강의를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강의부터 보는 거는 전혀 효과가 없죠. 그래서 먼저 문제를 푸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8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파트 1에서 2문제, 조동사 의문문이랑 의문사 의문문 2문제를 풀 거고요. 파트 2에서도 2문제, 조동사 의문문이랑 평서문 1문제씩을 풀어보겠습니다. 파트 3에서는요. 코렉트 문제 1문제 풀어볼 거고요. 파트 4에서 주제 문제 1문제, 그 다음에 파트 5에서 주제 문제, 인퍼 문제 1문제씩 해서 총 8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트 1의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준비되셨죠? 1번 문제 풀어볼까요? Number 1. Could you hand in this report for me? 자, 남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Could you hand in this report for me? 라고 질문이 들어갔고요. 우리 hand in, 너무나 중요한 단어죠. 제출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은 submit이랑 또 뭐죠? turn in 랑 같이 묶어서 암기를 하셔야겠죠. 이 세 가지는 계속 돌려서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조동사로 질문이 들어갔으니까 결국에 대답은 뭐예요? 우리 yes or no question이죠. 그래서 제출해 줄 수 있다, 없다. 요 정도에서 우리 정답이 떨어질 거예요. A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A부터. A. I finished it this morning. 이상한 말 했죠. 그냥 제출해 줄 수 있다, 없다만 말해주면 되는데요. I finished it this morning 이라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 끝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냈는지 아닌지를 물어본 게 아니었고요. 제출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었죠. 우리 B도 한번 들어볼까요? B. You can get it from me later. 자, 마찬가지로 엉뚱한 소리. You can get it from me later 이라고 하면서 이따가 나로부터 가져갈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제출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했고 C는요? C. I picked it up from him yesterday. 자, 이렇게 말했죠. I picked it up from him yesterday 라고 하면서 pick up 무슨 뜻이죠? 맞아요. 가져오다의 뜻을 갖고 있고요. 픽업은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 픽업은 가져오다 외에도 무슨 뜻이 있죠? 그렇죠. 배우다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 같은 게 나아지다 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픽업은 이런저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세 개 다 묶어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우리 가져오다로 사용이 되었죠. 해석은요. I picked it up from him yesterday 라고 했으니까 어제 그로부터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로부터 가져왔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었죠. 제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냥 거기다만 답해주면 되는 거고 D는요. D. I don't have time right now. 자, 결국 뭐라는 거예요? I don't have time right now 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나는 할 수 없다. 제출해 줄 수 없다 라고 no 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 D가 정답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동사 의문문이 들어갈 때는요. yes or no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준비되셨죠? Number 2. What did you think of the play last night? 자, 요렇게 물어봤고요. What did you think of the play last night? 라고 했습니다. 어젯밤에 연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의문사, 의문문이 들어왔습니다. 의문사, 의문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적절한 정보를 주든지 아니면 그냥 모른다고 하던지 그 정도만 정답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지금 의견을 묻고 있었으니까 그 의견에 대한 정보를 주든지 모른다고 하던지 A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A. It was one of the best I've seen. 자,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It was one of the best I've seen 이라고 하면서 내가 본 것들 중에 최고 중에 하나였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정말 좋았다 라고 하면서 의견을 주고 있는 거죠. 의견의 정보를 주고 있는 A가 우리 정답으로 들어갔고 B도 한번 들어볼까요? B. I've got tickets for tonight. 자, I've got tickets for tonight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have got은 우리 어떻게 해석해요? 맞아요. 그냥 현재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과거에 가지고 있었다가 아니라요. 구어체의 have got은요. 그냥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밤에 티켓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오늘 밤엔 티켓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뭐였어요? 어젯밤의 플레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의견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될 수 없고 C는요. C. We can leave immediately after work. 자, 마찬가지로 이상한 소리죠. We can leave immediately after work라고 하면서 work 이후에 바로 떠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의견을 물어본 거였고 D는요. 시제부터 틀렸죠. D. I'm going with my mother. I'm going with my mother 이라고 하면서 나는 엄마랑 같이 갈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엄마랑 미래에 어딜 가냐고 지금 물어본 게 아니었죠. 어젯밤에 있었던 그 플레이에 대한 의견을 과거로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A가 정답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파트 2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2에서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Number 3. You seem all wound up, Daisy. 자, 요렇게 남자가 말을 했고요. all wound up은요,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셔야 되죠? 초조한, 긴장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초조해 보인다 라고 지금 남자가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요. I'm anxious about my exam results. 자, 여자가 뭐라고 했죠? I'm anxious about my exam result라고 하면서 나의 시험 결과에 대해서 나는 초조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Will they be posted soon? 자, 이게 우리 핵심 질문이었죠. Will they be posted soon?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post 무슨 의미 가져요? 맞아요. 동사로는요. 게시하다, 명사로는 우리 직책의 의미를 갖고 있죠. 둘 다 많이 나오니까 두 개 다 확실히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명사형 직책은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 동사로 쓰였죠.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그게 그 exam result가 곧 게시될 거냐라고 지금 물으면서 뭐로 물어봤죠? 우리 조동사 의문문으로 물어봤습니다. 조동사 의문문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무슨 question이에요? Yes or no question이죠. 게시될 거다, 안 될 거다. 이제 그 정도가 정답으로 떨어질 거예요. A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게시될 거냐? A. A. You can always try again. 자, 이상한 말 했죠. 그냥 게시된다, 안 된다만 말해주면 되는데요. You can always try again 라고 하면서 너는 언제든지 다시 시도할 수가 있지. 이런 거는요. 화자가 뭔가 실패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위로하는 말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언제든지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위로하는 말로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물어본 질문에는 전혀 응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A는 오답이었고 B는요. B. I wish you the best of luck. 자, I wish you the best of luck 이라고 하면서 행운을 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게시가 될 건지 안 될 건지가 궁금했거든요. 엉뚱한 말 하는 B는 오답, C는요. C. Of course I can help you. 자, of course I can help you 라고 하면서 당연히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화자가 나 좀 도와줘 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뭐 그 정도의 응답으로는 떨어질 수 있겠죠. D는요. D. Yes, I really hope I pass. 자, 결국 뭐라는 거예요? Yes or no question이었는데 앞에 yes라고 말하면서 게시될 거야 라고 했고 뒤에도 맞는 말 하고 있죠. I really hope I pass 라고 하면서 나는 정말 통과했으면 좋겠다. 그게 게시가 될 거니까 나는 통과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앞뒤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 D가 정답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3번까지 풀어봤고요. 바로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번 문제. Number 4. Will you be at Jim's photo exhibit?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Will you be at Jim's photo exhibit? 이라고 하면서 짐의 포토 전시에 너 올 거냐?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요. Sure. The opening is tomorrow, right? 자, 이렇게 말했죠. Sure 이라고 하면서
간다라고 하는 거죠. The opening is tomorrow, right? 이라고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프닝이 내일이지, 그치? 라고 확인에 들어갔는데요. 자, 마지막 문장. Yes, at 6 in the evening.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Yes, at 6 in the evening 이라고 하면서 시간의 정보를 줬죠. 여러분, 요거는 우리 평서문으로 들어간 거죠. 정보를 지금 전달해주는 평서문이 들어갔고요. 우리 정보 전달 평서문은 딱히 패턴이랄 게 없죠. 딱히 패턴이랄 게 없고요. 여러분들은 상황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정보에 그냥 적절하게 응해주는 게 정답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정보에 우리 어떻게 적절하게 응해줘야 되는지 A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A부터. A. I'll ask him to stop by. 자, 이상한 말 했죠. I will ask him to stop by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stop by는 무조건 암기하시고 시험장 들어가셔야 되고요. 들르다의 의미를 갖고 있죠. 또 뭐랑 같아요? drop by, 또 swing by 랑 묶어서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암기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그한테 들르라고 요청할게 라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 힘이 누구예요? 지금 짐밖에 받아올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짐한테 들르라고 내가 요청할게 라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짐은요, 지금 본인의 포로 익스빗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익스빗을 당연히 들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냥 본인이 가서 있겠죠.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막 짐한테 들르라고 해라 라면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A는 오답이었습니다. B도 한번 들어볼게요. B. Let's meet and go together. 자,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6 in the evening이라고 이제 정보를 주니까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우리 만나서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그 정보에 적절하게 응해주고 있는 B가 정답으로 들어갔습니다. C도 들어볼게요. C. I'm going to see it again soon. 자, 이상한 말. I'm going to see it again soon 이라고 하면서 나는 그거를 곧 다시 볼 거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런 거는요. 어떤 거를 보고 너무 좋았을 때 다시 볼 거야 라고 그렇게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직 follow exhibit은요. 가지도 않은 상태였거든요. 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다시 보겠다라는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고 D는요. D. Whenever you prefer. 자, 이런 거는요. Whenever you prefer 이라고 하면서 너가 선호할 때는 언제든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화자가 뭐라고 말해야 응답으로 떨어질 수 있나요? 우리 언제 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우리 언제 갈까? 라고 했을 때 너가 선호하는 때는 언제든지 괜찮아. 뭐 요 정도의 응답으로는 떨어질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우리 B가 정답으로 들어간 거였죠. 자, 이번에는요. 바로 우리 파트 3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파트 3의 코렉트 문제 나왔는데요. 여러분 파트 3의 코렉트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셔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들 막 세부사항에 하나하나 집착하시면서 필기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한다라는 느낌으로 들으시면은 맞출 수 있는 게 우리 파트 3의 코렉트 문제죠. 우리 코렉트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파트 3의 코렉트 문제. Number 5.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two friends. Anna, aren't you going on a road trip this weekend? 자, 남자가 물어봤습니다. Anna, are you going on a road trip this weekend? 라고 하면서 로드 트립 이번 주말에 가느냐라고 물어봤죠. 우리 로드 트립으로는 이 주제로는요. 문제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뜻합니다. 이번 주말에 장거리 자동차 여행 가지 않냐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요. I don't know. My car broke down. It'll take a while to get fixed. 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는 거예요? I don't know, 모르겠다. My car broke down. 카가 고장났다 라고 하면서 It will take a while to get fixed 라고 했습니다. 고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야 라고 하면서요.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Well, I'm not using my car this weekend. How about I lend it to you for the trip?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Well, I'm not using my car this weekend 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번 주말에 자기 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안이 들어간 거죠. How about I lend it to you for the trip? 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의 여행을 위해서 빌려주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제안이 들어갔고요. 그랬더니 Wow, that's so nice of you. That's so nice of you 하면은요. 너 참 친절하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Why don't you join me? 자, Why don't you join me? 라고 하면서 같이 가는 게 어때? 라고 했고 I'll pass. I'm going camping tomorrow.
and won't be back until next week. 자, 남자가 그냥 거절했죠. I'll pass라고 하면서 난 패스할게. 거절했습니다. I'm going camping tomorrow. 내일 캠핑에 간다는 거였죠. And won't be back until next week라고 하면서 다음 주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나는 패스할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I owe you one. I promise your car will be back in one piece on Sunday evening. 자, 요렇게 하고 끝났거든요. I owe you one. 내가 너한테 빚졌다 라고 했고요. I promise your car will be back in one piece 라고 했는데요. in one piece 하면은요. 상한데 없이 멀쩡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Sunday evening까지 너의 차를 상한데 없이 돌려줄 거를 약속할게 라고 하면서 끝났거든요. 우리 문제 풀기 전에요. 잠깐 내용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재는 뭐였어요, 여러분? 파트 3에서 소재를 파악하시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소재는요, 여자가 로드트립 가는 거 이제 그 정도가 소재로 나왔고요. 핵심적인 내용이 요 정도가 들어갔죠. 여자의 차가 고장나서 여행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남자가 본인의 차를 빌려주는 거 제안했고요. 여자가 그랬더니 여행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남자가 뭘 했어요? 다른 일정이 있어서 거절한다라고 하면서 끝났죠. 여러분들이 뭐 다른 일정, 캠핑 이런 것까지 세부 사항까지 잡으실 필요도 없죠. 그리고 우리 나왔던 이런 세부 사항들, weekend 아니면은 뭐 Sunday evening, next week 이런 식의 세부 사항들도 사실 파악하실 필요 없습니다. 코렉트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 요 정도의 내용만 파악하면은 맞출 수 있게 나오죠. 우리 코렉트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파트 3의 코렉트 문제. Question.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자, A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A. The man enjoys taking long weekend drives. 자, The man enjoys taking long weekend drive라고 하면서 남자는 오랜 이제 주말 드라이브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남자의 일반적인 그런 기호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뭘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들어갔죠. B는요? B. The man prefers staying at home over traveling. 자, 마찬가지였죠. A랑 이제 비슷한 오답의 형태였고요. 남자는 트래블링 하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했습니다. A랑 마찬가지로 남자의 그런 기호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됐었죠. C도 들어볼까요? C. The woman won't be able to use her car for some time. 자, 이게 지금 정답으로 들어갔습니다. The woman won't be able to use her car for some time이라고 하면서 여자는 얼마간 그녀의 차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어디에 들어갔어요? 우리 핵심 내용 중에 여자가 차가 고장나서 지금 여행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했죠. 차가 고장나서 여행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게 결국에 뭐예요? 차를 얼마간 사용하지 못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그 문장을 패러프레이징해서 들어간 C가 정답이었고요. D도 들어볼까요? D. The woman will return the man's camping equipment on Sunday.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핵심 내용을 파악했으면 그냥 X 놓으셔야겠죠. The woman will return the man's camping equipment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캠핑 equipment를, 캠핑 기구를 Sunday까지 돌려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캠핑 equipment를 빌린 적이 없었죠. 차만 빌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내용을 파악하셨으면은 D 같은 것도 X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이 C로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3의 코렉트 문제를 접하실 때는요. 소재를 잘 파악하시고 그거 가지고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는지 두세 가지 정도만 사실 파악을 하면 맞출 수 있는 게 우리 파트 3의 코렉트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부사항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해를 잘 하시면서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서 들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파트 4의 문제로 들어가 볼 건데요. 파트 4에서 우리 광고문이 나왔죠. 광고문이 나왔는데요. 이 광고문이 조금 특이하게 이 훅이요. 훅이 되게 길게 들어갔어요. 훅이 되게 길게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대상이랑 광고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해주는 요지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광고문에서 훅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길게는 사실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사실 나오기도 나와요. 이렇게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지문 알아두시면 좋고요. 여러분, 훅이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치약을 팔러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치약을 팔러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저 이 치약 진짜 좋으니까 한번 사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관심이 생겨요? 안 생기겠죠. 제가 먼저 훅을 드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얀 치아를 만들고 싶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꾀는 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고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훅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글이 조금 독특하게 훅이 굉장히 길어졌죠. 일반적으로는요, 한 문장, 두 문장 정도 하고 훅이 끝납니다.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파트 4의 광고문 주제 문제였죠. Number 6. In spite of how unpredictable today's economy has become, marketing your business online is an easy path to massive profits. 자,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In spite of how unpredictable 이라고 했는데 unpredictable 당연히 알고 시험장 들어가셔야 되고요.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늘날의 경제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뭐라는 거죠? Marketing your business online. 너의 비즈니스를 온라인에서 마케팅하는 거는요. 쉬운 방법이다. 뭐에 쉬운 방법이냐면요. massive 하면은 큰 거죠. 많은 거고요. 많은 수익의 쉬운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Because of this, people continue to look for strategic marketing information to help them advertise their small businesses via the internet. 자, 여기까지가 우리 후기였습니다. Because of this, 그것 때문에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거죠. 뭘 찾고 있어요? Strategic Marketing Information이라고 하면서 전략적인 마케팅 인포를 찾고 있는다라고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래요? To help them advertise their small business via the internet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의 작은 비즈니스를 광고하는 거를 돕기 위해서 마케팅 정보를 계속적으로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우리 후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대상이랑 가장 큰 특징을 말해주는 거죠. 요지 들어가고요. At Dynamic Biz, we offer several useful articles and guides that offer in-depth marketing plans and outline the tactics used by professionals. 자, 여기까지 우리 잘라보면은요. at Dynamic Biz라고 하면서 지금 광고 대상이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Dynamic Biz에서는요. 우리는 제공합니다. 뭘 제공하냐면 여러 가지 useful article이랑 가이드를 제공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대수로 설명해 주죠. 뭐를 제안해요? in depth 하면은 깊이 가는 거니까요. 상세한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마케팅 플랜을 제공하고 또 뭐 해줘요? outline 하면 우리 동사로 나타나다, 보여주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를요? 택틱? 중요하죠. 이거는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암기하시고 시험장 들어가셔야 되고요. 전략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 그런 전략도 보여준다는 거죠. 어디서요? 다이나믹 비즈에서 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끝나죠. To access them free of charge, visit www.dynamicbiz.com.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끝났습니다. To access them free of charge라고 하면서 공짜로 거기에 어세스하고 싶으면요.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라고 하면서 끝났거든요. 우리 토픽 문제 풀기 전에 먼저 내용부터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광고문이었으니까 후기 먼저 들어갔죠? 후기에서는 뭐라 했어요? 인터넷을 이용한 마케팅이 큰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략적 마케팅 정보를 찾고 있다. 지금 요게 훅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지 들어갔죠. 우리 다이나믹 비즈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마케팅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로 그 다이나믹 비즈 웹사이트 안내하면서 끝났거든요. 우리 문제 한번 들어볼까요? 문제는 Question. What is mainly being advertised? 자, mainly being advertised 하면서 뭐가 이제 주로 광고가 되고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주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요지 부분을 잘 땄으면 맞출 수 있었겠죠. A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A부터. A. A university diploma in digital marketing and PR strategies. 자, 여러분들 유니버시티 디플로마에서 X 쳤어야겠죠. 디플로마 뭐예요? 졸업장 수료증이거든요. 지금 어떤 대학에서의 졸업장 수료증을 딸 수 있다라고 광고하는 게 아니었죠. 어떤 웹사이트에서 마케팅 정보를 준다. 그거를 우리 광고하고 있었거든요. A는 오답이었고요. B도 한번 들어볼까요? B. A company that offers loans to help build local businesses. 자, 뭐가 틀렸어요? A company that offers loan부터 틀렸죠. 대출금을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었죠. 우리 돈 얘기 1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 비즈니스를 짓는 거를 돕기 위한 대출금을 제공하는 회사 돈 얘기 1도 안 했는데 C도 한번 들어볼게요. C. A marketing research application that can be downloaded free. 아니었죠. 마케팅
research application이 아니었죠.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마케팅 조사 앱이 아니었습니다. 마케팅을 조사한다는 것도 아니었고요. 앱도 아니었죠. 뭐였어요? 그냥 마케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 웹사이트를 광고하고 있었죠. 그게 D번으로 들어갔고요. D. An educational website for aspiring private entrepreneurs.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어휘들이 나왔는데요. aspiring 뭐죠? 알고 가셔야 돼요. 야심 있는의 의미를 갖고 있고 entrepreneur 정말 많이 나오죠. 사업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석해 보면은요. 야심 있는 개인 사업가들을 위한 교육적인 웹사이트 정답이었죠. 우리 요지가 뭐였어요? 다이나믹 비즈에서 마케팅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였죠. 마케팅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결국에는 뭐예요? 교육적인 내용을 제공을 한다는 거였고 우리 다이나믹 비즈가 웹사이트였죠. 그래서 사업가들한테 교육적인 웹사이트 정답이었습니다. 요지를 잘 잡았으면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주제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파트 5로 들어가 볼게요. 파트 5에서 우리 두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갈까요? 7번,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Number 7 and 8. Most experts agree that the best time for children to start learning a second language is when they are toddlers. 자, 여기까지 잘라볼게요. 우리 지금 요 글이요. 완전 두 갈씩인 글이어서요. 처음에 이제 요지가 들어가고요. 계속 그거에 대한 근거 주다가 끝난 그런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 문장 들었으니까 한번 해석해보죠. Most experts agree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that 이하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that 이하가 뭐였냐면요. The best time for children to start learning a second language. 애들이 second language를 배우기 시작하기에 가장 적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When they're toddler이라고 했습니다. toddler 하면은요.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거든요. 그래서 second language 배우기 가장 좋은 시간이 아기일 때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At this age, children are able to learn languages at a much faster rate than adults or even teenagers. 자, 계속 이제 요지가 들어갔고요. At this age, 이 age에는요, children are able to learn language at a much faster rate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language를요, 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Then 누구에 비해서? Adults or even teenager이라고 하면서 어른이나 티네이저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여기까지가 지금 요지문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거 주다가 끝났거든요. 우리 근거 한번 들어보죠. At around 24 months, they rapidly expand their vocabulary and can speak in short phrases or sentences. 자, 여기 잘라보면은요, at around 24 months라고 하면서 24개월쯤 되면은요, they rapidly expand their vocabulary. 그들의 어휘를 빠르게 확장을 시키고요, and can speak in short phrases or sentenses라고 했습니다. 짧은 구나 문장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들어볼게요. They mimic the language they hear and have incredible memory skills. 자, 여기도 잘라보면은요, they mimic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믹 알고 들어가셔야 되죠. 무슨 의미죠? 맞아요. 흉내내다, 모방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를 흉내내고 모방하나요? language they hear이라고 하면서 걔네들이 이제 듣는 language를 모방하고 흉내를 내고요. and have incredible memory skill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기억력을 갖는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빠르게 랭귀지를 배울 수 있는 거에 대한 근거가 들어가고 있죠. 들어보면요. It is often said that toddlers are like sponges as they absorb languages easily and quickly. 자, 여기까지 자를게요. It is often said라고 하면서 종종 이제 말해지곤 합니다. 뭐라고 말해지곤 하냐면요. Toddlers are like sponges라고 하면서 그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들이 스펀지 같다. 왜요? They absorb languages easily and quickly라고 하면서 걔네들이 언어를 아주 쉽고 빠르게 absorb, 흡수하기 때문에 스펀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 계속 근거 들어볼게요. 이제 어떤 연구 결과를 주면서 근거를 얘기했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보죠. Numer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families in which the parents have different mother tongues. 자, 어떤 이제 스터디들이 연구들이 수행이 됐다고 하는 건데요. numerous 여러분 아셔야죠. 수많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들한테 스터디들이 많은 스터디들이 수행이 됐다는 건데 그 가족들이 누구냐면요. The parents have different mother tongue이라고 했습니다. 부모 각각이 다른 이제 모국어를 갖는 가족들한테 스터디들이 수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주면서 계속적으로 근거를 들어주고 있는 거고요. 계속 들어볼게요. In cases in which each parent spoke to their child in their own language,
The child learned both at the same rate. 자, 여기까지 우리 잘라보면은요. In cases in which each parent spoke to their children in their own language라고 했습니다. 그 각각의 부모가 그들의 아이들한테 그 각각의 본인들의 언어로, 본인들의 이제 모국어로 얘기를 할 때 뭐라 했어요? 아이들은 learn both at the same rate라고 했습니다. 그 both language를요, 그 두 가지 language를요, 같은 속도로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뭐 없이요? Without having to be taught either language in a classroom setting. 자, 뭐 없이 할 수 있다고 했나요? Having to be taught either language in a classroom setting. classroom setting에서 그 두 가지 언어를 배울 필요 없이도 같은 속도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연구 결과의 근거가 들어간 거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근거까지 얘기를 하고 끝났죠. 우리 마지막 근거 한번 들어볼게요. In fact, one advantage of teaching languages to young children is that there is no need to explain grammar, sentence structure, or phonics. 자, 여기 잘라보면은요. in fact가 들어갔으니까요. 여러분 당연히 또 다른 어떤 부연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지금 근거가 들어간 거고요. One advantage of teaching languages to young children. 어린 아이들한테 language를 가르치는 장점은 뭐라고 했나요? That there is no need to explain 이라고 하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뭐를요? 그래머도 설명할 필요가 없고 문장 구조도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포닉스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포닉스는 우리 발음 학습입니다. 이것까지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어드밴티지다, 장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계속 들어보면 As they learn naturally by listening and observing native speakers communicate, they don't need to study a language in the way older children do.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끝났고요. As they learn naturally by listening and observing native speakers communicate라고 했습니다.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communicate 하는 거를 listening, 듣고 observing, 관찰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learn naturally,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뭐라고 했어요? They don't need to study a language in the way older children do 라고 하면서 더 나이 든 어린이들이 배워야 하는 방법으로 그 language를 스터디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실 여기서 우리 인퍼 문제 정답 포인트 들어갔거든요. 우리 문제 풀기 전에요. 잠깐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 강의글이었죠. 강의글은요, 일반적으로 우리 두 갈식으로 들어가면서 처음에 우리 강의 주제를 주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두 갈식의 글이었죠. 요지가 들어갔습니다. 요지가 뭐였어요? 애들은 언어를 빠르게 습득하니까 어릴 때 제2 언어를 배우는 게 좋다라는 요지가 들어갔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 주다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부연 설명 1번이 근거로 들어갔고 그 근거 1번이 뭐였냐면은 아기 때는 언어를 모방하여서 빠르게 습득한다. 이게 지금 근거 1번이었고요. 부연 두 번째로는요. 그 연구 결과를 주면서 마찬가지로 근거를 준 거죠. 모국어가 다른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는 두 언어를 같은 속도로 클래스룸 세팅 없이도 배울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연구 결과였고 마지막 근거까지 볼게요.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치면은요. 문법 구조 등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older children과는 달리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한다라고 하면서 글이 끝났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mainly discussing 문제였거든요. mainly discussing 중심 내용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지를 잘 잡았으면 맞출 수가 있었겠죠. 요지가 결국은요. 애들은 언어를 빨리 습득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제2 언어를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고요. 우리 그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Question number 7. What is the speaker mainly discussing? 주제 문제. A. Benefits of teenagers learning secondary languages. 자, 이런 게 아니었죠. Benefits of teenager learning secondary language라고 하면서 티네이저들이 second language를 배우는 데 있어서의 이점 같은 거는 우리 아예 언급이 안 됐죠. 일단 우리 티네이저에 대한 얘기도 아니었고요. 걔네들이 세컨드 랭귀지를 배우는 이점 같은 것도 전혀 언급이 안 됐습니다. 티네이저 얘기 아니었고 우리 애들이 언어를 빨리 배운다. 그게 요지였죠. B도 한번 들어보면요. B. Ways to improve language learning skills in children. 자, 이것도 아니었죠. Ways to improve language learning skills in children이라고 하면서 애들한테 그 랭귀지 배우는 스킬을 향상하는 방법 따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했습니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고요. 그냥 애들이 빨리 배운다라고 하면서 그냥 근거 주다가 끝났죠. C는요. C. Language learning capacity in young children. 자, 주제가 뭐였어요? 요지가 뭐였죠? 애들이
랭귀지를 빨리 배운다라는 거였죠. 랭귀지를 빨리 배운다는 게 결국에는 뭐예요? 어린 아이들한테 있어서 랭귀지를 배우는 능력, 빨리 배운다라는 게 결국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10번이 정답으로 들어갔고 D는요? D. Methods for teaching languages to youngsters. 자, 아니었죠. 여러분, youngster 하면은요, 청소년 아이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methods for teaching languages to youngster이라고 하면서 청소년한테 랭귀지를 가르치는 방법, 걔네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요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C로 들어갔습니다. 요지였던 애들이 빠르게 언어를 배운다. 그거에서 가지고 온 거죠. 자, 다음 문제 우리 인퍼 문제 들어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 인퍼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요? 인퍼 문제는 우리가 진짜로 글을 다 들은 다음에, 지문을 다 들은 다음에 막 추론을 하거나 상상해서 푸는 게 우리 인퍼 문제가 아니죠. 인퍼 문제는요, 그냥 지문에 나온 내용이 패러프레이징이 된다. 그래서 코렉트 문제처럼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절대 막 상상하고 유추해서 푸는 문제가 인퍼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요 문제 한번 코렉트 문제처럼 접근하면서 풀어볼게요. Question number 8.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passage? 자, 인퍼 문제 A부터. A. Children have difficulty learning two languages at the same time. 자, 이런 내용 안 나왔죠. Children have difficulty learning two languages at the same time 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은 두 가지의 언어를 같이 배우는데 같이 배울 때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예 언급이 안 됐거든요. 어느 정도만 나왔냐면요. 아까 그 연구 결과 얘기할 때 모국어가 두 개가 다른 이제 부모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은 그냥 같은 속도로 배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만 들어가지 애들이 두 가지 랭귀지를 동시에 배울 때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얘기는 사실 아예 언급이 안 됐죠. 언급 안 된 A는 당연히 오답이었고요. B는요. B. Older children lose the ability to pick up languages naturally.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우리 픽업 아까 파트 1에서 봤었죠. 아까 파트 1에서는 뭐로 쓰였나요? 가져오는 걸로 쓰였는데 우리 여기서는요. 배우다, 익히다로 쓰였죠.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해보면요. Older children, 조금 나이가 들은 아이들은요. lose the ability to pick up languages naturally 라고 하면서 랭귀지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ability, 능력을 잃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맞아요. 부연 3번 근거에서 나왔거든요. 근거에서요. 어린애들은 older children과 달리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습득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습득하지 못한다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그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잃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그냥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해온 거죠. 인퍼 문제는요. 우리가 상상하고 추론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지문에 나온 내용이 패러프레이징이 돼서 들어갈 거고요.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B번이 정답으로 들어갔습니다. C번도 들어보죠. C. Toddlers have weaker audiovisual skills than adults. 자, 아예 언급 안 됐죠. 어디오 비주얼 하면은요, 우리 시청각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들은 어덜트에 비해서 시청각의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아예 언급 안 된 내용 뒤도 들어볼게요. D. Children will forget a second language if they don't practice. 자, 뭐 그럴 것 같죠? 뭐 D는 그럴 것 같아요. Children will forget a second language if they don't practice라고 하면서 걔네들이 연습을 안 하면, 아이들이 연습을 안 하면은 second language를 까먹을 것이다. 그럴 것 같지만 그럴 것 같은 선지를 고르는 게 아니죠. 아예 지문에 언급이 안 됐습니다. 당연히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퍼 문제가 나오면요. 상상하고 유추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코렉트 문제처럼 그냥 지문에 나온 내용이 패러프레이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8문제 같이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은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핵심 내용을 잘 뽑아 가셔서 꼭 8월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